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최근 카카오의 사업 모델과 관련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어발 확장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카카오의 사업 모델이 양쪽 시장에서 모두 이득을 뺏어가는 약탈 경제라는 무서운 단어를 써서 비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 사업의 본질은 어떤 건지, 그 본질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디지털 인문학자인 닉 스르니책은 플랫폼 기업의 수익 형태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가운데 주로 린 플랫폼의 형태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린 플랫폼의 린은 영어로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산업에 기대서 돈을 버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산을 아웃소싱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장비, 시설, 훈련 비용, 유지 비용, 이런 걸 모조리 외주화하고 오로지 데이터만 보유하기 때문에 린 플랫폼 비즈니스는 초외주화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가치 생산자들에게 기대서 수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생경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린 플랫폼이 극단으로 나아가면 플랫폼 기업은 그 어떠한 가치도 생산해내지 않으면서 단순히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회의 기반 인프라를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전체가 그 플랫폼에게 예속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 SKCNC의 데이터 센터 화재에서 시작된 카카오 먹통사에는 사회가 하나의 플랫폼에 예속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카카오티는 택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카카오가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직영으로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티의 본질은 중개 플랫폼이죠. 카카오는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카카오 지분율은 단 10.88%에 불과해요. 단지 업비트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톡 인증이 필요할 뿐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닙니다. 다만 연결된 타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서 원하는 사람에게 송금해 줄 뿐이죠.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멈췄을 때 사람들은 택시도 타지 못했고 가상화폐도 거래하지 못했고 송금도 선물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극도로 발달한 플랫폼이 보여주는 위력입니다. 한낱 사기업에 불과한 카카오에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카카오의 사업 모델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모델일까요? 과연 린 플랫폼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기생하는 기생경제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번 영상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플랫폼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있을 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가 자신들의 플랫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사회 전체의 편익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려주는 착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금민대한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201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 플랫폼을 단순히 기생경제라고만 말하는 것은 린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자원 절감 효과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다. 기생적 차원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저마다 가치 생산 수단을 보유하는 경제보다 린 플랫폼이 훨씬 효율적이고 생태적이다. 린 플랫폼이 한정적 자원을 사회에 분배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들을 문제없이 이용하면서 편리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린 플랫폼이 생산수단 소유자의 가치 생산에 기생하는 기생 플랫폼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기생이 꼭 나쁜 기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카카오는 린 플랫폼이 착한 기생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희는 오로지 이용자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과 편하게 그리고 끊김없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고, 그런 저희의 마음이 통했는지 이용자분들께서 카카오톡을 써주시면서 동시에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최근의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를 잊었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이용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표의 이야기는 카카오의 초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카카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는 거죠. 사용자의 편의 증진입니다. 결국 카카오의 과제는 이 편의 증진이라는 초심을 어떻게 추구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자에게 기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선한 중개자로서의 자리를 잘 잡아내야 한다는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너무 예쁜 이 친구는 숙주에게 기생해 생존하는 기생충이지만
암세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기 때문에 오히려 숙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생충이라 그래요. 기생이라는 말이 주는 나쁜 어감에서 잠시 벗어나 보면 분명히 착한 기생경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 카카오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카카오가 우리에게 선한 기생경제라는 새로운 차원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방금 카카오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가 맞았다는 이 위기의 본질은 뭘까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서 정치권에서 카카오를 규제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카카오의 위기의 본질은 뭐고 이 위기를 카카오는 어떻게 돌파를 하고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